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웅덩이님 오늘 하루에 2,500만원 녹으셨나요?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제 계좌를 공유드리면 미국 직투 계좌는 82% 수익률로 급락했고 1억 4,100만원 수익으로 수익이 확 줄었습니다. 국내 계좌도 117% 수익률과 690만원 수익으로 확 내려앉았고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나마 환율이 좀 올랐지만 비트코인 계좌도 6%로 급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이 여쭤보신 마이너스 2,500만원보다 훨씬 큰 어제 제 계좌, 수익, 자산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4천만원 증발해버린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대기업 신임 평균 연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럼 일단 팔아서 이 수익이라도 챙기고 나중에 불장 오면 그때 다시 들어가자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만에 4천만원 수익이 증발해버려도 저는 그보다 더 멀리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지금 단기적으로 이 4천만원의 하락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돈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전엔 저도 100만원 손실이어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점점 자산 등락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고 점점 공부를 통해 이 돈그릇이 커지다 보니 이젠 4천만원이 하루 만에 증발하여도 별 감흥 없이 견뎌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별별 비관론, 악재를 만나다 보니 이걸 견뎌내고 무시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주인과 강아지 산책 이론을 생각하면서 결국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르는데 단기적,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오름과 내림을 반복한다 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 변동성, 오름과 내림을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기는 것이고 지금처럼 다시 또 웅덩이를 파주기 시작할 때 이럴 때 웅줍 준비를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은 그냥 조정 하락이 아니라 경제가 침체로 빠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경제 역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죠. 이 경제 역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우상에 향하는 파란색 미국 GDP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DP와 함께 우상에 향하는 미국 주식 S&P 500을 볼 수 있죠. 다만 훨씬 변동성이 큰 주식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변동성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정말 이번에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 그로 인해 폭락장, 하락장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망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 이 꽉 깨물고 용기를 내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 각오를 지금부터 미리 해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최소 2030년 이상을 바라보신다면 지금 미국 증시보다 그땐 더 올라 있을 겁니다. 그보다 더 멀리 저처럼 평생 보유를 바라본다면 전혀 지금 경기 침체 우려에 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는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수익 볼 확률을 점점 높여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상향 종목을 고르고 장기적인 세월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타이밍에 투자 비중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단기적인 관점도 공부를 해야겠죠. 현재 S&P 500을 보면 더블탑이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어제 2% 하락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나스닥 역시 최악의 달 9월을 만나며 더블탑도 아닌 계단식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현재 우리는 이 오른쪽 사진처럼 정말 멀리 바라보고 긴 호흡으로 페이스 조절을 해야 합니다. 즉 매수를 지금 좀 떨어졌다고 지금 당장 한 번에 다 해버려서 더 떨어졌을 때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잘게 쪼개서 천천히 웅줍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는 소리죠. 자, 이 더블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S&P 500은 결국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항받고 하락하는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쌍바닥을 찍으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보다 좀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맥드 데드크로스까지 임박했죠. 차트를 보며 기술적인 분석을 해도 현재 긴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웅줍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막히게 딱 9월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9월이 시작하자마자 크게 하락시킨 핑곗거리는 바로 8월 ISM 제조업 PMI 발표였습니다. 이 제조업 PMI는 경기 침체 우려와 연결되어 있는 발표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약세로 발표가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재로 해석했던 증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젠 같은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투자자들의 해석, 심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니라 경제에 나쁜 뉴스가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로
악재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ISM 제조 PMI를 살펴보면 22개월 중 21개월 위축 국면에 진입해 있으며 반등하나 싶었던 제조 PMI가 다시 둔화를 보이는 그래프를 볼 수 있죠. 여기에 신규 주문이 크게 둔화를 보이면서 갑자기 소비 수요가 줄어드는 걸까? 정말 경기 침체로 빠지는 걸까? 라는 우려가 더 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는 바로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개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또는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개미들은 이럴 때 패닉셀하며 털려나가고 하락이 왔을 때 현금 비중이 없어서 대응할 수 없어서 기회를 놓치죠. 자, 특히 어제는 반도체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반도체 ETF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30년 3월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한 역대급 하락이었습니다. 즉 4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었다는 것이며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거의 마이너스 10% 폭락했죠. 그런데 여러분 2020년 3월 그때가 언제죠? 네, 코로나 최저점 바닥 그 어딘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기회를 잡기 위해 현금 비중을 계속 강조드렸죠. 언제든지 고금리 사이클을 바라봤을 때 또 미국 주식 계절성을 바라봤을 때 초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겠지만 이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그리고 멘탈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 현금 비중을 꼭 스스로 가지고 계시라고 권장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 9월은 4년 연속으로 크게 하락한 최악의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하며 고통스러운 조정장을 시작했고 2021년에는 중국 헝다그룹 화산 사태로 꽤 큰 급락장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2022년에는 애초에 하락장이었는데 75bp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마지막 바닥을 다지는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매우 강한 강세장이었음에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마이너스 12% 조정받았죠. 그리고 과연 이번에도 또 조정받으며 5년 연속 9월은 최악의 달로 꼽히게 될까요? 자, 최근 25년 미국 증시 월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모든 섹터에게 9월은 최악의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과 하락은 다음 달 10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것도 우리는 미리 각오를 해두어야 합니다. 과거 25년 동안 데이터 중 대선이 있던 해 월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9월과 10월이 가장 최악의 시기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최근 4년 9월 조정장을 살펴보면 2021년을 제외하면 20년, 22년, 23년 모두 이 조정, 하락이 10월까지 지속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팔고 10월에 매수를 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과거 데이터일 뿐 100% 이렇게 흘러갈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현재 긍정론자인 톰리 역시 8주 동안 마이너스 7%에서 10% 정도 하락할 수 있다 라는 관점을 보여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 하락은 반대로 생각하면 매우 좋은 웅줍 기회라는 것이죠. 실제로 9월과 10월 웅덩이를 만들었다면 반대로 그 이후 11월과 12월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톰리 역시 어느 정도 대선 계절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8월에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다면 9월과 10월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즉 9월과 10월은 웅덩이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극소수 웅줍러인 우리에게는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빨간색의 대선이 있던 해 그 주가 추이를 자세히 보면 대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지루한 웅덩이를 보이다가 대선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1월부터 강세를 보이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부분은 진짜로 경기 침체, 위기가 오냐는 겁니다. 경제가 잘 버텨준다면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고 경제가 결국엔 무너진다면 하락장이 올 확률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 예측을 해야 하느냐? 아니죠. 피터 린치는 경제 예측은 쓰레기, 시간 낭비라고 말했죠. 그러니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미리 대비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산가로서 주식 자산을 계속 보유한 상태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대비 말이죠. 실제로 현재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가 이 역전이 해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를 살펴봤을 때 현재 언제든지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있는 사이클 위치입니다. 그래서 좀 덜 먹더라도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현금 비중은 스스로 환경, 상황에 맞게끔 최소 10%에서 30% 정도는 필수로 꼭 가지고 계시라고 올해 6월부터 지겹도록 강조드렸죠. 그럼에도 현금 비중 없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현금이 놀고 있는 걸 가만히 냅둘 수 없는 마인드 때문이죠. 이 역시 결국 인내심과 연결됩니다. 현금을 막 사용하고 싶어도 원칙과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죠. 그래야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 이번 9월 10월 웅덩이가 또 찾아오면 그때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축축해야 한다. 즉 오주릉줍이라는 큰 틀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맞는 현금 비중을 원칙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하면 이 비관론, 악재, 위기는 기회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극소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보다 큰 위기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실제로 있었고, 미국이 직접 참전한 전쟁들, 쿠바 미사일 사태, 역대급 경제 위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때도 세월을 활용했다면 이 모든 악재는 기회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2030년을 넘어서 끝까지 보유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떠들어도 또 하루 만에 계좌가 마이너스 4천만 원 증발해도 큰 타격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결국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테니 지금 웅덩이를 파준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절대 급하게 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줍줍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어떻게 매수해야 할지, 현금 비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둘 테니 제 실시간 매수 참고해서 이번 9월 기회 꼭 한번 제대로 잡아보시죠. 분명 후회 없으실 거라 자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